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 강훈식 공동단장을 만나봅니다. 혁신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방금 앞서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도 이야기했듯이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선정했다가 취소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진 이후에 후폭풍이 쉽게 사그러들질 않네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거 지금 경선 갖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이 혁신과 흥행 두 마리 토끼 잡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죠? 네, 어려운 일이죠. 예. 특히나 우리 당이 관심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는 것까지 한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취준생의 14일간의 국민 면접이라는 컨셉하에서 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이 과정이 절박한가, 절실한가 보여주는 데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오나요? 네, 아이디어 많이 계속 듣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당헌 당규를 손대지 않는 방향에서 모든 해볼 수 있는 역동성을 다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TV 토론을 4번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내일 토요일 3일부터 3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5일, 6일, 8일 총 4차례를 하게 됩니다. 예. 2번은 공중파고 2번은 종편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예비 경선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횟수입니다. 예. 그만큼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노출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일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앞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임명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한 사실. 그러자 오늘은 미디어 스타트업 유닉 김소연 대표까지도 면접관 사임을 했고 이랬는데 아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김경률 회계사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김소연 대표까지 사임을 한 거죠? 김소연 대표도 사실은 이제 20대 여성이고 또 아시다시피 매체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동의해서 또 어렵게 모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번 일을 보시면서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로서는 모시려고 했고 또 이렇게 이야기됐었는데 본인도 지금 저희한테 많이 미안해하지만 예. 저희도 안타깝고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네. 그런데 김경률 회계사를 처음에 면접관으로 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 쓴소리, 또 국민이 4.7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가 한번 국민들을 좀 해보자 이러면서 쓴소리를 좀 주로 듣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 당에 지금까지 좀 쓴소리했던 분을 찾던 과정에서 김경률 회계사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모이게 됐고요. 예. 그 모이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주장한 부분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나오면서 진실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부터 예.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좀까지 살폈어야 되는데 그걸 예.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가 임명됐다가 그 2시간 사이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막 이야기가 되고 발표가 되고 2시간 사이에 그런 의견들이 막 접수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살피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철회하고 오늘 오전에 사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네. 면접관을 충원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이 여전히 쓴소리하는 그런 어떤 인사들을 모실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쓴소리는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민주당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잘 풀어내고 포용하는 것이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 기대감을 갖게 할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김경률 회계사를 임명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모시려고 했던 것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은 또 그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분들을 이제 앞으로 찾는 데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어떤 후보보다는 면접관의 어떤 잡음이 일면은 앞으로 경선 흥행이 제대로 되겠냐. 오히려 초기에 좀 실망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까지 관심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후보들이 굉장히 뜨겁게 예선을 준비했다는 게 전 드러나는 반증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나하나가 저희로서는 경선기획단이나 저희 당으로서는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것도 확인한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섬세하고 조금 더 배려 깊게 준비해야겠다고 각오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경선 흥행, 즉 정책의 비전, 정책의 대결, 비전의 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연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추미애 전 장관께서 우리 방송에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질문하니까 어떻게 김경률을 선정하냐, 차라리 국민의힘이랑 그럼 합당하지 그러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놀랬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니 그 후보님들이 하신 말씀 다 저희가 뼈 아프게 들어야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사과하고 철회한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또 후보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그 후보뿐만 아니라 정세균 후보까지도 어떤 그 사실상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경선기획단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같은 말, 제가 후보님들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김종대 진행자께서 저는 아시겠지만 우리 후보님들 굉장히 큰 분이거든요.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분들이 서운하다, 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답변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저의 불찰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당은 쓴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것들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잘못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제발 이런 것은 다시 재발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요 얘기는 이제 그만 여쭙겠습니다. 네. 자, 이제 흥행 방식 이런 거 놓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직도 그 공동 단장 자리를 포함해가지고 이 경선기획단의 외부인 인선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수민 PD도 한때 거론이 됐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많은 분들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과정을 보면서 조금 더 저희가 섬세하고 조금 더 시간이 들더라도 조금 더 섬세하고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내부 여론들이 좀 생겨서요. 그리고 이제 좀 잘 준비해봐서 국민이 주신 숙제에 맞는 분을 외부에서 잘 모셔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선장에서 부부젤라 허용까지 하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이제 선거관리, 사실은 이제 이 경선기획단만 있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또 경선 선거 과정에 어디까지 운동을 해도 되는지를 규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집정 내용을 챙기셔갖고 당원 당규에서 이제 실험적인 걸 다 해보자. 그래서 부부젤라도 불고 깽가리도 치고 이제 지난번 정당대회에서는 그거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시끄럽고 또 하고 싶은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홍보들은 다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주 경선장에 그 데시벨이 아주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우리 강훈식 의원께서 싱거운 후보다 이렇게 평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싱겁지가 않아요. 아직은 뜨겁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의 장모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에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검찰총장일 때 가려졌던 이면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드러난 모습이 결국은 싱거운 후보로 더 확인시켜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마 선언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비판도 아닌 비난밖에 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또 미래를 선택하게 하는 대선에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런 말씀, 싱거운 후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더군다나 오늘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라고 하는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싱거운 후보를 넘어서 분노할 만한 후보가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젠 싱거운 후보도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노할 만한 후보죠. 분노할 만한 후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 오늘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단 한 문장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 편취한 금액이 22억 9천만 원에 비하면 참으로 편리한 입장,
단 한 줄에 법 적용엔 예외가 없다. 그리고 유체이타로 합법이잖아요. 장모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에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던 사안이었거든요. 이 사안이. 예. 근데 작년 말에 재수사로 기소되면서 1심까지 빠르게 판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예. 왜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지도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 예. 또 특히 국민들로서는 그간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그 사위가 검찰총장이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예. 검찰총장이 사위였기 때문에 법적 정의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짧은 입장만으로 본인이 말하기에는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준석 대표가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장모일 아니냐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윤석열 총장의 개입 여부가 아직 확인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 입장은요? 장모의 과오를 전 총장에게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닙니다. 그 핀트가 잘못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장모 후보자도 배우자, 자식,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와 자식 또 동생까지 다 철저하게 우리 지난 조국 장관의 경우에 다 검증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대통령을 나와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으로서 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검증한다는 취지로서 이 부분이 연좌제로 볼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오히려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영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연좌제는 핀트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지금 전반적인 그 경선 분위기를 보면은 이건 뭐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왠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역동적이다. 이런 여론이에요. 우선 숫자도 많고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철수 대표, 거기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거론되는 뭐 구룡이 아니라 14룡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 조금 민주당이 뭔가 좀 분발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9분이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이 국민의힘의 후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컨텐츠가 많은 분들입니다. 네. 전직 총리가 2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현직, 전직 도지사가 5분 계십니다. 예. 장관을 지낸 분도 계시고요. 저는 컨텐츠 하나하나가 저희들은 살아있는 후보기 때문에 막상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국민의힘 후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14명. 14분의 대선 후보가 그만큼 컨텐츠를 갖고 있는지 아마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양보다 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도 적지 않지만 질도 예. 훨씬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어쨌든 자신감 있는 말씀 하시는데 앞으로 과정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 공동단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